2월은 항상 가장 잔인한 달입니다. 겨울이 없는 곳에 살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이번 2월은 유독 끔찍했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돈이 궁할 때 끊었던 습관이었지만 형편이 나아진 뒤로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처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들은 조부모님 댁에 가 있어서 혼자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번 2월은 2주 동안 해가 나지 않고 계속 잿빛 하늘에 영하 7도 정도의 추위가 이어져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낮은 기온과 몇 인치씩 쌓인 눈 때문에 모두가 추위에서 벗어날 발렌타인데이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많은 사람이 금요일에 연차를 내서 도시 전체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아내 민주와 저는 계획이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눈이 더 많이 쌓여 있었고 오후가 되자 우리 둘 다 조기 퇴근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시가 폐쇄되면서 우리의 외식 계획은 냉동 피자를 먹으며 아이들과 함께 영화 겨울왕국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6살 예나와 4살 민재는 다음날 학교에 안 가도 된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우리와 함께 춤을 췄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민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와인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제 잘못이 아니라며 그날 저녁을 기대했던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주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드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까지 항상 비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옷은 물론 예나의 옷도 직접 만드는데 어떤 옷을 입어도 항상 멋져 보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벽난로 불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민주야, 내 청혼을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제가 말하자 그녀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축배를 들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최근 제가 예민했던 것에 대해 2월 날씨 탓을 하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예민해졌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봄이 올 때까지 동면하자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우리가 가진 축복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서로와 아이들, 집, 그리고 다음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는 대학 시절 돈이 없던 시절, 롯데리아에서 했던 첫 데이트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 없이 이런 시간을 어떻게 견딜까? 라고 묻자 그녀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라고 답하며 수년 전 발렌타인데이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고등학교 시절 남자친구를 회상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기로 다짐하며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행복한 발렌타인데이가 되길 빌어주고 우리는 축하의 자리를 침실로 옮겼습니다. 60cm가 넘는 폭설 예보 덕분에 뜻밖의 3일 연휴가 생겼습니다.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지만 다행히 전기는 들어왔고 사람들은 제설차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집에 있고 눈밭에서 놀고 피자를 먹으며 학교에 안 가도 되는 상황을 무척 즐겼습니다. 민주와 저 역시 멀리 갈 필요 없이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예나와 민재는 실컷 논 덕분에 투정 부리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고 민주와 저는 오붓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해서 겨울왕국을 반복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그녀를 데리고 외출할 때까지는 새 드레스를 보여줄 수 없다며 장난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자 제설 작업이 완료되었고 우리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 예나와 민재는 최고의 주말이었다며 우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주와 저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감동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월요일 밤 아이들을 재운 뒤 민주는 친구 지영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이 끔찍한 2월을 멋진 밤 외출로 마무리하자는 지영의 제안을 들뜬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고 저녁 식사와 춤, 그리고 호텔 숙박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우려가 생겼습니다. 물류적인 문제들에 대해 민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강남 도심으로 가서 근처 클럽에 가기로 했고, 운전할 필요도 없으며 친구들이 베이비시터까지 이미 섭외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약간 주저했지만 민주가 저를 설득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승낙할 때까지 장난스럽게 베개로 저를 때렸고, 저는 그녀가 발렌타인데이를 위해 샀던 그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원하시는 대로요, 주인님. 당신의 소원은 저의 명령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파란색 드레스는 민주의 밝은 푸른 눈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소매가 길고 목이 높으며 아래로는 플레어 스커트가 펼쳐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살짝 불편해 보였지만 드레스는 전혀 촌스럽지 않았습니다. 걷거나 춤출 때마다 살랑이는 스커트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부드러운 원단은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민주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에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 턱에 손가락을 대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야, 지훈 씨. 그렇게 비행기 태울 필요 없어. 그래도 기분은 좋네. 당신 오늘 정말 멋진 거 알아? 저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려 했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으며 입가에는 떨리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붐비는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2월의 끝을 축하했습니다. 민주는 정말 눈부셨고 저는 그녀에게 그 말을 수없이 속삭이며 틈만 나면 그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둘 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운전 걱정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민주는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클럽에 오래 안 있을 거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뜻대로 할게, 여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클럽은 인산이네였지만 우리는 미리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일행 특히 민주를 주목했습니다. 당신 정말 시선 강탈인데? 제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제일 섹시해. 오, 그런 아부는 나를 어디든 따라오게 만들걸? 그녀가 장난쳤습니다.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현이 민주에게 춤을 청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오늘 밤은 오직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남기고 싶어 했죠. 자랑스럽고 행복한 기분에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호텔로 갈까? 아직이야. 우리 계획한 일들을 하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해.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큰 웃음소리가 들렸고 유명한 야구팀 샤크스의 유격수인 강태준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테이블은 온통 그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민주와 저는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지영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둘이 그렇게 좋을 거면 방이나 잡고 사람 좀 찾으러 가라. 민주와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키스도 나누지 않았고 그저 닭강정 몇 조각을 나눠 먹었을 뿐이지만 이미 오늘 밤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밴드가 다시 연주를 시작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씻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춤출까? 아니면 위층으로 갈까? 제가 묻기도 전에 진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기 봐, 그가 오고 있어. 과연 강태준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속으로 나를 선택해줘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입니다. 저랑 춤 한번 추시겠어요? 그가 민주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놓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우아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그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이 저를 놀렸습니다. 민주 씨, 오늘 당신이랑만 춤춘다더니 나도 그런 줄 알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해 지훈아, 그냥 춤일 뿐이야. 진아가 저를 달랬지만 저는 여전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의 춤을 지켜봤습니다. 강태준은 저보다 훨씬 춤을 잘 췄고 민주는 분명 즐거워 보였습니다.
지영이 제 시선을 돌리려 애썼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다음 곡은 느린 노래였고 민주가 강태준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춤을 췄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느린 곡이 시작될 때 밴드 리더가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워 보였고 그 모습에 저는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진아가 저를 막으며 그냥 내버려둬 그녀의 기분을 망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오는 것을 느끼며 마지못해 다시 앉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강태준이 민주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민주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자 아까까지의 그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어색한 표정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아까 말했지, 당신이 여기서 제일 매력적이라고.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방으로 가서 다음 춤을 추는 게 어때? 민주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랑 같이 가. 지영이 크게 외쳤습니다. 민주는 미안한 기색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지훈 씨. 정신 좀 차리고 올게. 그러고는 지영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테이블에서는 왜 여자들은 화장실에 혼자 가지 않는가에 대한 화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이 지영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괜찮대? 제가 거의 소리 지르듯 물었습니다. 진정해, 지훈아.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 괜찮아. 그냥 처리할 일이 좀 있대. 걱정하지 마. 다 큰 성인이잖아. 불안했지만 5분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가 돌아오지 않자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빈 접시를 핑계로 바 카운터로 가서 여자 바텐더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내가 15분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아직 안 나와서요. 혹시 무슨 일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내가 매운 걸 좋아하는데 가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요. 이름은 민주고요. 여기 사진입니다. 휴대폰을 보여주려는데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아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지영이 5영원을 카운터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바텐더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지영 씨가 대신 대답해? 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아, 민주 화장실에 없어. 이미 클럽을 나갔어. 지영의 말에 명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어디로 갔는데? 무슨 일 생긴 거야?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따로 얘기 좀 해. 지영이 저를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구석에서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민주는 너와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해. 하지만 오늘 밤은 강태준이랑 갔어.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클럽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던 민주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날에 그녀가 고작 나쁜 남자랑 놀려고 나를 버렸다고?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지훈아, 널 완전히 버린 건 아니야.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갈 거고 넌 앞으로 그녀와 더 많은 특별한 밤을 보내게 될 거야. 지영이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뱀처럼 몰래 빠져나갔고. 지영 씨는 그걸 도와줬군. 잘 들어, 지훈아. 민주는 널 떠난 게 아니야. 지영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떠난 게 아니면 지금 어디 있는데? 여기엔 없지. 지금 그놈이랑 같이 있겠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진정해. 그녀도 네가 자신의 유일한 남자라는 걸 알아. 넌 좋은 사람이잖아. 지영이 경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 결국 어떤 꼴이 되는지 우리 모두 잘 알지.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 밤뿐이야. 내일이면 모든 게 예전과 같아질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역할이지? 화장실 가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민주가 나를 붙잡아 두라고 당신한테 신호를 보낸 거지? 제가 다그치자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녀는 네가 소란 피우는 걸 원치 않았어. 널 사랑하고 항상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그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밤을 평생 기억해주지. 그녀는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어. 남편을 버리고 운동선수와 눈이 맞은 게 그렇게 자랑스럽더냐고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친구로서 그녀에게 남편과 가정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지 그랬어? 아니, 왜냐하면 그녀가 널 잃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넌 너무 좋은 남자잖아. 내가 어떻게든 보상해 줄게. 지영이 말했습니다. 보상할 방법이 없으면 어쩔 건데? 제가 묻자 지영이 답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평생 함께한 시간에 비하면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 한 이건 큰일이 아니라고. 넌 괜찮아질 거야.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영의 멱살을 잡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만약 강태준이 민주가 아니라 당신을 선택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까? 제가 묻자 그녀는 도전적인 표정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성현이도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야겠군. 제발 그러지 마, 지훈아. 도움이 안 돼. 그냥 테이블로 돌아가서 기분 좀 전환하자.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와 춤추고 싶었지만 당신과 강태준 덕분에 불가능해졌네. 테이블로 돌아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가 제 아내가 강태준과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성현이 물었습니다. 지영이 했던 말을 다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 제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정말 안 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민주랑 이혼할 건 아니지? 그렇지? 성현이 물었습니다. 왜 안 되는데? 제 대답에 모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상대는 그 강태준이잖아. 지영이 말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아닌 다른 놈이랑 있는 건 외도야. 제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지영 씨가 강태준이랑 잤다면 성현이 너는 괜찮겠어? 쿨하게 넘길 수 있냐고. 성현은 얼굴이 붉어진 채 제 시선을 피하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아이들을 생각해. 애들이 널 필요로 하잖아. 진아가 거들었습니다. 내 아내는 지금 아이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 부른 거잖아. 지영이 농담이랍시고 내뱉었지만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딱 오늘 하루뿐이야. 이런 기회 다신 없어. 이 하루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잖아.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왜 안 되냐니까? 제가 그녀를 쏘아보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진아가 제안했습니다. 만약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모델 같은 여자가 너랑 하룻밤 보내고 싶어 한다면 너라고 유혹을 안 느끼겠어? 유혹을 느낄 순 있겠지. 하지만 난 거절해. 나한텐 아내가 있고 그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외도한 아내 편을 드는 오랜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저는 2만 원권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전 갑니다. 이 돈이면 제 몫은 충분히 낼 수 있겠네요. 내가 가져온 이 엉망진창인 분위기 값은 그쪽들이 내시든가. 저는 클럽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분노는 깊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민주와 함께 걸었어야 할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특별했던 밤의 자네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며 불을 켰습니다. 문을 닫자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코트를 바닥에 던지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베개 위에는 낯선 고디바 초콜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가운데에는 그녀의 속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전까지는 오직 나만을 위해 입었을 그 옷을 입고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민주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내 아내, 내 연인,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도둑맞았습니다. 그놈은 마치 그럴 권리라도 있는 양 그녀를 쉽게 취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그저 예쁜 장난감에 불과했고 오히려 그를 리드했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충실했던 남편인 저는 그녀에게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마치 그놈이 나보다 그녀를 가질 자격이 더 크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딱 하루뿐이라고 했나요? 하지만 그놈이 그녀의 마음과 머릿속에 무엇을 남길까요? 이 동네의 영웅이라는 강태준과 제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울음을 멈추고 세수를 한 뒤 짐을 쌌습니다. 침대 위에 속옷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로비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에 무슨 문제 있으셨나요, 손님? 방은 아주 좋습니다.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놈을 없애버리고 시간을 되돌려 주세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죠, 뭐. 저는 중얼거리며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도착한 집은 고요하고 공허했습니다. 민주에게서 메시지가 오길 바랐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벗지 못한 채 쓰러져 잠이 들었고 새벽 2시쯤 눈을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민주와 강태준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놈이 그녀의 휴대폰을 이용해 저에게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지만 강태준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과 영상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친구들에게 이제 행복해라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그녀의 차에 밀어넣고 차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며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제 결혼 반지는 제 배설물과 함께 변기에 넣고 내려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에 앉아 있는데 조간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준의 그녀는 누구? 새로운 열애? 클럽을 나서는 민주와 강태준이 강태준의 제규어에 타기 전 입을 맞추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의 치욕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그 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니들 다 엿먹어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민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침 식사 준비로 이미 일어나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입니다. 어머, 지훈아, 이 새벽에 웬일이니? 별일 없지. 아니요, 별일 있습니다. 아버님은 조간신문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단다. 커피 드시면서 읽으시겠지. 장인어른께서 스포츠 섹션은 안 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니? 우리 영감 강태준 선수 엄청 좋아하잖니. 아마 이제는 안 그러실 겁니다. 어젯밤 민주가 저를 클럽에 버려두고 그놈이랑 그놈 차에 타는 걸 봤습니다. 세상에. 장모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주 지금 어디 있니? 아직 그놈이랑 있는 거야? 어젯밤 그놈이랑 잤나 봅니다. 언제 돌아올지 돌아오기는 할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 사람 짐은 다 챙겨뒀으니 그리로 보낼게요. 아이고, 우리 영감이 알면 난리 날 텐데. 나도 그렇고. 지훈아, 어떻게 좋게 해결 안 되겠니? 안 됩니다, 어머니. 그녀는 저를 버리고 그놈을 선택했어요. 우리 친구라는 인간들도 다 그녀를 감싸줬고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구나. 일단 민주 오면 우리 집에 있게 하마. 아이들은요? 어젯밤 베이비시터 집에 맡겨뒀습니다. 그럼 사돈댁에 연락해서 아이들 좀 당분간 봐달라고 하렴.
이번 주말만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훈아.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는 다른 계획이 떠올라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민주의 페이스북에 로그인해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글을 남겼습니다. 대박, 나 스포츠 신문 일면에 났어. 지루한 남편이랑 데이트 나갔다가 완전 섹시한 훈남이랑 밤새 놀았거든. 운이 너무 좋지? 그리고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젯밤의 전말을 설명하고 강태준이 저에게 보냈던 조롱 섞인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아침 8시에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에게 전화해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러 갈 거라고 알렸습니다. 그녀는 동의하며 물었습니다. 스포츠 기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정말인가요? 민주 씨가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맙소사.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아무 말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훈 씨 정말 유감이네요.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빠도 방금 신문 보셨다. 네, 어머니. 오늘 아침에 베이비시터 집에서 아이들 좀 데려와 주세요. 이번 주말은 어머니 댁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너 대체 뭘 하려는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다 끝내려고요, 어머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라. 알았지? 지금 너한테 가장 소중한 건 애들이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타이르셨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명심할게요. 통화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9시 30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뭐?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나 지영이야. 아침에 신문 보고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지영이 고백했습니다. 내 아내가 스타 야구 선수랑 눈 맞아서 나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당연히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 생각보다 더 끔찍할 거야.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주 페이스북이랑 내 이메일이나 확인해봐. 제가 지시했습니다. 아직 안 봤어. 모닝커피부터 마시려고 했거든. 답은 거기 다 있어. 만족스럽길 바란다. 저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은 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보고 몹시 불쾌했습니다. 왜 놀라고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강태준이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녀가 시인했습니다. 내 아내랑 즐기거나 사진이랑 영상을 보내는 거? 제가 비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 작별 인사하고 꺼지라고 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커피를 마시려는데 또 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김지훈 씨 되십니까?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훈 씨, 저는 데일리 레코드의 박지아 기자입니다. 보내주신 이메일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강태준 선수와 목격된 여성이 지훈 씨 부인이 맞나요? 네, 그 멍청이랑 같이 있는 여자, 제 아내 맞습니다. 멍청이라니요? 아, 제 아내랑 놀아난 그놈 말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지훈 씨 말씀은 그 여성이 지훈 씨 아내라는 거죠? 그럼 이혼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보내주신 이메일에 다른 영상과 사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원하신다면요.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박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직인가요? 네. 돌아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쳤습니다. 궁금해서 민주의 페이스북을 확인해 보니 댓글 반응이 반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했고, 자기 아내가 그랬다면 당장 쫓아냈을 거라며 저를 옹호했습니다. 그녀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이 줄어드는 걸 보며 낄낄거리고 있는데 11시쯤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집 밖으로 제규어 한 대가 떠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지훈 씨, 나야. 그녀가 도어락을 누르며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아주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왜 당신 차가 차고가 아니라 집 앞에 세워져 있어? 그리고 차 안의 짐들은 다 뭐야? 식탁에 앉아있는 저를 본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몰골이 엉망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쑥대밭이 된 집안을 둘러보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집이 왜 이래? 우리 결혼 사진, 내 화병, 찻잔들, 그리고 이 냄새는 뭐야? 당신이 어젯밤에 시작한 일을 내가 마무리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좀 잤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훈 씨,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돌아왔잖아. 난 아직 당신 아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제 뺨에 키스하려 했지만 밀쳐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아니,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신문이랑 인터넷에 이미 그렇게 다 났어. 그 멍청한 놈 덕분이지. 기사를 보여주자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녀가 충격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난 거야? 난 그 사람 여자친구 아니야. 기사가 어떻게 났든 상관없어. 지훈 씨, 이제 충분히 즐겼잖아. 그만해. 나 화장실 좀 갔다가 얘기하자.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갔고 변기 속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거 당신 결혼 반지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결혼을 짓밟았으니 나도 공식화한 것뿐이야. 저는 그녀의 왼손을 낚아채 반지를 살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따졌습니다. 이거 뭐야? 반지 위에 얼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몰라. 거짓말 마. 저는 휴대폰을 켜서 강태준이 그녀의 반지에 무언가를 묻히던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개망신 준 것도 모자라 우리 결혼 반지까지 더럽혔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반지를 변기에 던져 넣고 물을 내리자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장 꺼내줘. 안 돼. 10년 넘게 당신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 나쁜 자식아. 그 사랑이 고작 하룻밤짜리였냐? 그녀는 우리에겐 평생이 남았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강태준이 그녀를 계속 데리고 놀 거라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놈이 정말로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엔조이일 뿐이야? 우리 침대에서 그놈이랑 노는 걸 나보고 지켜보라고 한 게 진심이야? 그냥 침대에서 나온 농담이었어.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럴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이었겠지.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꺼져. 내 애인한테 전해. 이 집에 발 하나라도 들이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그놈 던져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 나도 이 집 살 권리 있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혼할 거니까 권리 따위 없어. 내 짐은 이미 내 차에 실어놨고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넌 나한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다시는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 우리 애들은 어쩌고.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 그놈이랑 나갈 때 애들 생각이나 했어? 아니면 내 생각이라도? 지훈 씨, 제발 그 사람 그렇게 부르지 마. 나쁜 자식이라고? 걔가 너한테 이미 그렇게 불렀을 텐데? 유부녀인 거 알면서도 상관 안 한 놈이잖아. 지금 그놈 편드는 거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역겨우니까. 그녀는 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눈물을 쏟으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울면서 뒤쫓아 내려가 그녀의 가방에서 집 열쇠를 빼서 던져버렸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널 증오해. 당장 꺼져. 저는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탈진한 저는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깨어나 씻고 박 기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기자님,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지금 뵐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동네 백화점 근처 쉐리스 카페가 조용하고 좋아요. 거기서 봬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겨울왕국을 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예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외할머니 댁에 있어. 왜요? 왜 우리랑 같이 안 있어요? 아빠랑 엄마가 해결할 일이 좀 있어서 그래. 금방 보게 될 거야. 아빠 지금 누구 좀 만나러 가야 하니까 이따 다시 전화할게. 네,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와 강태주는 제 결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까지 망쳐놓았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노트북을 든 젊은 갈색 머리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기자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지훈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전 지훈입니다. 지훈 씨, 어젯밤 일은 정말 유감이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사진, 박 기자님이 찍으신 건가요? 내 친구들이랑 클럽에 갔다가 우연히 강태준 선수를 봤어요. 지훈 씨 아내분이랑 춤추는 게 눈에 띄어서 따라 나갔죠. 결혼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 다른 영상도 있는데 보시겠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민주와 강태준이 주차장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차 옆에서 뜨겁게 입을 맞추는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태블릿을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사를 전송하고 다시 클럽에 갔을 땐 이미 지훈 씨가 떠난 뒤였어요. 지훈 씨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연결한 휴대폰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세요. 저도 알 건 다 아는 어른이에요. 그녀가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영상을 다 본 그녀가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들이 사실이었네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혼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녀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끝입니다. 아이들이 있나요? 네, 6살 딸이랑 4살 아들이요. 아이들이 제일 큰 피해자네요. 맞습니다. 강태준 선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대 패주고 싶지만 감옥 가기는 싫거든요. 그놈은 스타 선수잖아요. 제가 이기기 쉽지 않겠죠.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과소평가하곤 하죠. 하지만 덩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죠. 싸움에서 중요한 건 개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개의 투지라고요. 복수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돌봐야 할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선임하셨나요? 아직요. 어젯밤에 터진 일이라 경황이 없었거든요. 그녀가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제 친구 중에 가사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바람 피우는 놈들이랑 강태준 같은 부류를 혐오하는 친구죠. 원하신다면 연결해 드릴게요. 명함에는 이수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좋은 기사거리이기도 하지만 지훈 씨의 이야기를 제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요. 저도 강태준 같은 부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놈들이 죗값을 치르는 걸 보는 게 제 즐거움이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 물었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뭐죠? 독점 인터뷰권 정도랄까요? 지훈 씨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게 해주세요. 이수진 변호사랑 박 기자님 두 분이서요? 네, 맞아요. 그럼 전 뭘 얻죠? 강태준 측은 이 일을 덮으려고 지훈 씨를 나쁜 놈으로 몰아갈 거예요. 상어들 틈에서 지훈 씨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태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일단 내일 신문에 지훈 씨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낼게요. 괜찮으시죠? 저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차피 민주의 신상은 곧 털릴 테니 먼저 선수를 치는 게 나았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해보죠. 단 아이들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녀는 동의하며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참, 오늘 밤 지역 방송국에서도 이 내용을 다룰 예정이에요. 저한테 벌써 연락이 왔거든요. 지훈 씨는 뭐라고 하셨나요? 아직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기자님과 먼저 상의하고 싶어서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옳은 결정을 한 건지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민주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예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댁에 계셔. 왜, 우리 보고 싶지 않대? 엄마가 해결할 일이 좀 있대. 금방 만날 거야.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사실 별로 안 괜찮아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래야지. TV 뉴스에서 강태준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했지만 우리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다음은 연예 스포츠 소식입니다. 유명 야구 스타 강태준 선수가 어젯밤 한 여성과 클럽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어 불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다정한 포즈로 차에 올랐습니다. 상대 여성은 유부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빠, 왜 엄마가 저 아저씨랑 뽀뽀해? 예나가 물었습니다. 그냥 연기하는 거야, 예나야.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울먹였습니다. 앵커는 계속 보도했습니다. 최초 보도를 한 데일리 레코드의 박지아 기자에 따르면 상대 여성의 남편은 신원 공개를 거부한 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강태준 선수의 소속팀인 샤크스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끄셨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뜻을 존중한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여자와는 살 수 없지. 박기지라는 분이 널 도와주기로 한 거냐? 네, 실력 있는 변호사도 소개해줬어요.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버텨봐야죠. 어머니가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하자. 기자들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내일 아이들 짐을 더 챙겨올게요. 고마워요, 어머니. 법적으로 우리가 막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야지.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래, 힘내라. 우리가 내 뒤에 있다. 우리는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서 굿나잇 키스를 했습니다. 엄마랑 이혼하는 거야? 예나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나랑 민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예나는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민주, 정말 원망스럽다. 아이들을 재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을 넣고 민주의 페이스북을 확인했습니다. 게시물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었고 댓글은 대부분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목록은 34명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컴퓨터를 껐습니다. 막 정리를 끝내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과 성현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여긴 왜? 저는 인터폰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아. 얼굴 좀 보고 얘기하자. 걱정돼서 그래.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니들 같은 친구가 있는데 적이 왜 필요하겠냐?
하지만 끈질긴 요구에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은 엉망진창이 된 집안 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용건만 간단히 해. 커피는 안 줄 거니까. 지훈아, 어젯밤 일 정말 미안해. 지영이 입을 뗐습니다. 영상도 보고 기사도 봤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말 유감이야.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유부녀를 남의 침대로 밀어 넣을 때는 뒷감당 생각 안 했냐? 제가 비꼬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지영이 시인했습니다. 민주도 유부녀인 거 알았고, 우리도 알았지. 그런데도 방조했잖아. 니들은 그냥 재미있었겠지. 제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딱 한 번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지 이제 알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주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친정집 침대에서 계속 울기만 해. 신경 쇠약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야.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국어사전을 소파 위로 던졌습니다. 동정심 유발하지 마. 그딴 건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 지훈아, 너 정말 망가졌구나. 성현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여자랑 끝내는 거. 반지를 변기에 버리고 죽은 사람 취급했다며? 지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우리 결혼을 죽였고 난 장례를 치러준 것뿐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성현이 물었습니다. 이혼해야지.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게 됐는데 다른 선택지가 있겠어? 이혼할 거야. 그 여자는 구제불능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 당신도 공범으로 넣을 거야. 뭐? 내가 왜? 지영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데 일조했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도왔지. 그게 공범이 아니면 뭐야. 당신 남편한테는 어젯밤 당신이 했던 말 다 했어? 성현이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 강태준이 민주가 아니라 자기한테 대시했어도 똑같이 응했을 거라고 하더라고. 성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이야? 지훈아? 그걸 왜 말해?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어떤 여자랑 사는지 알아야지. 정말 끝낼 거야? 지영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일어섰습니다. 성현이 마지막으로 민주를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순 없니? 민주가 정말 널 사랑했잖아. 너 참 순진하구나. 난 절대 용서 안 해. 그 여자는 나를 파멸시켰고 너도 거기 가담했어. 다신 연락하지 마. 두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미안하다. 성현의 사과를 뒤로하고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 스포츠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불륜 피해 남편, 야구스타 강태준 상대 소송 검토. 제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내용은 상세했습니다. 박 기자가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기사를 잘 써줬더군요. 강태준의 연봉 협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품위 유지 위반 조항도 언급됐습니다. 만족스럽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박 기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기사 보셨죠? 지금 수진이가 전화할 거예요. 곧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김지훈 씨, 박지아 기자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이 변호사님 도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지아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사 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아내분과의 이혼뿐만 아니라 강태준과 그 일당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겁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위자료가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강태준 같은 공인은 타격이 큽니다.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양육권 확보가 최우선이겠죠? 네, 단호하게 요청할 겁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수임료는? 이번 건은 무료로 진행해 드릴게요. 네? 왜요?
제가 놀라 묻자 그녀는 비밀스럽게 답했습니다. 강태준 그 인간. 예전에 제 약혼자도 유혹해서 파혼하게 만든 전적이 있거든요. 저도 사적인 감정이 섞인 일이라 지훈 씨를 돕고 싶네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기사가 나면 샤크스 구단 법무팀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절대 합의해주지 마시고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아이들을 보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구단 쪽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김지훈 씨, 저는 샤크스 구단의 홍보팀장 김철수라고 합니다.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음료는 없습니다. 강태준 선수 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건으로 지훈 씨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좋게 마무리했으면 해서요. 그가 내민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억만 원? 고작 이 돈으로 입을 막으시겠다? 지훈 씨, 평생 무료 시즌권이랑 굿즈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단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 그렇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내 가정이 파탄 났는데 고작 공놀이 티켓이랑 몇 푼 돈으로 퉁치자고요.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내 변호사랑 얘기하시죠. 저는 그들을 쫓아내듯 내보냈습니다. 다음 날 짐을 챙기는데 강태준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그가 제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는 쓰러지면서 부엌 바닥에 있던 무쇠 프라이팬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놈이 다시 달려들 때 저는 온 힘을 다해 프라이팬을 휘둘렀습니다. 그놈은 바닥에 고꾸라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무기 버려. 경찰의 명령에 저는 프라이팬을 내려놨습니다. 정당 방위였지만 절차대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웃의 신고 덕분에 상황은 금방 정리됐습니다. 강태준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저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신 부인 일로 강태준이랑 엮인 그분 맞죠? 저도 팬이었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힘내세요. 경찰관은 동정어린 말과 함께 심리 상담과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관님. 현관문은 박살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와 박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프라이팬이라니 지훈 씨 대단하시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강태준은 뇌진탕 증세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 위기는 넘겼지만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지훈아, 그래도 애들 엄마 아니니. 한 번만 가봐라. 장모님이 울면서 전화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강행했습니다. 수지는 민주의 정신불안 상태와 강태준의 폭행을 근거로 단독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태준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강태준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남성들의 제보가 쏟아졌고 사건은 집단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강태준은 구단에서 퇴출당했고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어 파산했습니다. 저는 추억이 깃든 집을 팔고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박 기자는 저에게 좋은 인연을 소개해주기도 했지만 민주의 배신 이후 사랑에 회의적이었던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있는 민주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예전의 발랄함을 잃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 그녀가 중얼거릴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저는 문득 그 끔찍했던 2월을 떠올렸습니다. 강태준은 결국 징역형을 살고 나왔고 우리 친구 그룹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성현과 지영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나와 민재가 대학에 가는 것을 보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의 추위는 가셨지만 그 교훈은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의 파멸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늦겠어요. 아이들의 외침에 저는 다시 웃으며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